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막 꺼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붓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예전보다 왜 살이 찌는 느낌이 들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땀이 많이 나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지금. 네,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갱년기요? 근데 갱년기는 이제 폐경될 때쯤 해서 50대 뭐 초중반 그때쯤 겪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이제 저의 뭐 언니분들이나 아니면 요 지인분들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80대 갱년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그 갱년기라는 게 그러면 50대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50대 지나가는 힘든 증상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세 글자 땡땡땡의 문제인데 그게 뭘까요? 세 글자? 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도비만. 아닌가요?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귀랑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 조금 확대를 해서 큰 귀로 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와. 큰 귀로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네.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하수체는 어디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요 앞쪽으로 찝혀 있듯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도 제가 아직은 호르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잘 모양이 잡혀 있으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여성스럽고 또 남자분들은 남성스러운 호르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대별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에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60대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갱년기 때는 그 50대 초중반 분들이 겪는 증상은요,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요. 그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불균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때 겪으시는 거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호르몬 이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무엇으로 생성이 되냐면 우리 몸의 혈,
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고 더운 증상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해졌구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균형 속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데 그 균형이 또 한 번 깨졌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대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소위 갱년기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데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거를 붓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페어하는 고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식욕과 관련된 이상이 왔을 때 혈당만 조절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다음에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이상이 오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갱년기 때 겪었던 그런 증상들 또 겪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나이대별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으면서 마치 갱년기가 또 온 것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을 지압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뇌하수체 부분도 그 상위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상하부 부분도 같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잘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원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채워줘야 되냐 이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가야 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분의 섭취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또 들어가줘야 호르몬 생성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50대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서 진단받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약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다른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지로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랑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고 좀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진단으로는 일단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가이드에서도 첫 번째는 조금 운동량을 늘리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들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물부터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를 잘 지압을 해줘야 네, 이제 귀 지압을 하시고 평소에는 여기 귀를 계속 눌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마사지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지압하는 거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인슐린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식욕이나 혈당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과 관련된 그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또 지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듣는 걸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본인 각자의 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귀 지압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귀 모양에서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 호르몬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혹시 모양 변형이 생기셨거나 하면은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에 두시고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거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괜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부은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좀 개선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요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네. 건가요?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예,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되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네, 체험해볼까요?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피디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여기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 네, 요렇게. 좋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눈썹 끝부분,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요렇게. 네, 잘 찍히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요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다음에 여기 눈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필요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뒤에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요.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이게 넥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할 때.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피디님이 조금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지금 엄청 걸려요. 드드득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좀 이렇게
와. 계속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고 많이 나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네. 눈꺼풀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우와.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아. 난로라도 하시라고. 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목이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한번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와. 와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와.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에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지금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붉어졌나요? 지금? 예, 좀 붉어져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게. 네. 아.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끝부분, 그 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후두골 쪽 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그쵸.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네. 멘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보다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네.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그렇죠. 잠안 발사하면.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네.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귀 이쪽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게 귀가 좀 건강에 좀 연관이 좀 있나요? 네. 귀는 우리 몸 전체에 그런 장부라든지 아니면은 골격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쪽이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의 척추 라인, 그 다음에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내장기까지 이렇게 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열 테라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네, 게. 맞아요. 이걸 하면은 저 얼굴도 약간 리프팅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열요법을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귀를 통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축소, 뭐 중안부를 짧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색을 밝게 하기도 하는 뷰티 쪽으로 포커스해서 이어 테라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실 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압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열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리프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비대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얼굴 비대칭도 이게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걸 네, 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얼굴 비대칭이 얼굴만의 문제는 아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에 비대칭도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는 이제 턱 관절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이 깨져 있으면서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골반이 틀어지면서 턱 관절이 틀어지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냥 한쪽으로 많이 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턱이 커지면서 비대칭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귀에 어느 점을 잡고 그 괄사 이런 걸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부분하고 이 척추 라인에 해당되는 이 목부터 가슴뼈 그리고 허리뼈에 이르는 이 라인을 조금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로축 두 가지. 그래서 턱관절과 골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되는 척추 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면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게 골반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고 네. 그 세로축, 가슴 쪽도 다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귀만으로 어떻게 그게 다 맞춰지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반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보실 때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꼭 TV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뭘 하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죠. 그러면 리모컨에 이 버튼을 누르면 TV 본체와 연결이 되면서 채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은 우리는 혈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귀의 이 부분을 눌렀지만 내 턱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연관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에 있는 내 장부의 리모컨을 누른다, 내 골격계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귀를 통해서 척추 교정, 전신 교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을 발사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착되면서 틀어지거나 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괄사로 풀어주는 거는 근육을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술 겸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도 한쪽 얼굴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어 테라피를 해서 요거를 좀 맞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그분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네 한번 해보자 하고 오셨던 건데 이열로 어느 정도 맞춰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이고 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요만큼 하고 보내긴 좀 아쉬워서 이 괄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조각을 해드렸거든요. 조각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놀랄 정도로 거울을 딱 봤는데 정말 대칭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비대칭이 완전히 교정이 되고. 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몸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처음처럼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 되시면 또 와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괄사를 사가셔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거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전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괄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빛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괄사는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문어발처럼 생긴 것들은 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빛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근육들을 자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말 그대로 빛이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무너져 내렸다 해서 얼굴을 다시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할 때 얼굴을 자꾸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얼굴뿐만 아니고요. 두피를 자극했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셨을 때 이 리프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빛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두피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두피 마사지도 그런 의미에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완되고 또 뭔가 리프팅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두피 맞아요. 마사지 받고 나서.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두피랑도 우리 근육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좋은 형태, 그리고 또 얼굴 마사지나 다른 부분 할 때도 미세하게 근육을 자극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사가 끝부분이 엄청 크게 뭉툭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맞아요. 세밀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요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세게 눌러도 큰 자극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근막은 잘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게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게 하실까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괄사도 나무 괄사가 있고요. 도자기 괄사가 있고 이렇게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 괄사라든지 나무 괄사는요.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쉐입 자체가 주는 자극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리로 만든 동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괄사들, 유기괄사 뭐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더 빨리 또 더 좋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이게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뭔가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근육 움직임이나 심전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전기가 흐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게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 네.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움찔움찔 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제품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게 좋은 거지 세게 자극을 주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괄사 같은 것도 끝부분이 미세한 게 근육을 좀 만져줄 맞아요. 수도 있고, 특히 이게 금속으로 된 그 도체면은 고체 괄사일 때 네. 훨씬 더 좋다. 몸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하게 이제 신경 전달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더 세게 눌러서 강한 자극을 주실 필요는 없다.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도는 어느 정도 살살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시원한 정도? 시원한 정도. 네,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그냥 살짝 간지러울 때 목이 심하게 물린 정도 아니고요. 그냥 네. 살짝 먼지 같은 게 닿아서 머리카락이 닿아서 간지러울 때 긁는 정도? 여기에 큰 자극이 남지 않고 뭐 내가 괄사를 지금 했다라는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만 듣지 말고 네. 한번 시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혹시 제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요즘에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모델분을 모셔봤고요. 네. 네. 제가 맞은편에 계실 때부터 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얼굴을 봤을 때 화면상으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 왼쪽이거든요. 화면상에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오른쪽은 실제 화면상에 봤을 때 요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처졌다는 처진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진 거예요. 왜 처졌을까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 장부에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른쪽이 약해지면서 처집니다. 아, 아마 스트레스.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거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가 네. 받고.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시고 내 오른쪽 얼굴 좀 처져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니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좀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그 간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그쵸. 게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말로. 간이 네. 힘들면 어쨌든 장기들이 약해지게 되면 그 장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붓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을 제가 올리는 거를 네. 포커스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얼굴 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턱관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턱관절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지 그렇게 않죠? 세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냥 살짝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 정도만 들어요. 맞아요. 예, 아프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머리 사이즈 줄이는 마사지들 유명한 데에서 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되게 아파요. 이러다 내 두개골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들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턱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턱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네, 그건- 옆으로 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음, 그다음에 여기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교근을 이렇게 여기는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때 묻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요? 사람 얼굴에 때가 여기에 묻고. 여기요? 네. 요거는 세척 아니고요. 세척은 그냥 물이나 비누로 해주시면 돼요. 알콜로만 안 하시면 돼요. 금속 성분들은 알콜로만 소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콜로 하시는 분은 있는데 네. 알콜로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콜로는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거 따뜻하게 한다고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금속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걸 하면 뭐가 더 좋나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서 피부에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흡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팩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팩 플러스 마사지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아, 그거 제가 연고 바른 아, 그리고 부분이. 뭐가 묻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그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완전 이렇게. 피지를 완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머리 쪽. 옆머리는 약간 그 손으로 약간 긁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옆머리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귀 뒤쪽 약간 어.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요 귀 뒷면을 좀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강도가 좀 있네요. 이쪽은. 아마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뒤에가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럼 여기가 조금 그 많이 뭉쳐서 그런 네, 건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이 있는 데는 SCM이라고 해서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 여기는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 쇄골 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 데콜테 관리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긁어주고 쇄골을 그다음에 이 쇄골 밑으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저한테 얼굴 보여주시면은 네 좌우가 똑같아졌습니다. 네, 이거 한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느낌이 이게 확 이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이게 위로 싹 진짜 네. 말씀하신 약간 따뜻해지면서 딱히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 느낌이 있으실 거고 부피도 여기가 더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오. 지금 저쪽을 보진 않아서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뒤로 약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 요새 판매되는 거 보면 무슨 팩 같은 거를 귀에다 걸어서 막 뒤에 막 이렇게 당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듯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가 이게 약간 뜨거운 열기도 느껴지면서 이게 잡아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뭐 네. 전문가가 해줘야만 되냐 그렇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평소에 네. 저는 이렇게 목에 걸고요. 네.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나의 세트인가요? 네, 이거 제가 하나? 이거 파우치랑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름이 달빛 조각 발사입니다. 거의 30년 이 성분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모양을 잡아서 만든 거고요. 다른 것들보다 저도 사실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종류별로 집에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쓰다가 좋아서 주변에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나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네. 약간 이 세트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손에 잡아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TV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밥 먹고 약간 좀 소화시킬 때 이제 차 마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옆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좀 대칭이 뭐 비대칭 있는 분들이나 부어 있는 분들 보면 계속 해주게 되고 또 음. 얘는 손에도 할 수 있고 발에도 할 수 있고 종아리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괄사 사용법 너무 궁금한데 이것만 따로 좀 촬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오해서 약사님의 이게 달빛 괄사 이게 달빛 조각 괄사. 달빛 조각 괄사 네. 네,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구매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나요? 이거 평생 쓸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다른 괄사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얘보다 저렴하지만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샤워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욕실 떨어뜨리면 다 깨지거든요. 저도 깨먹은 경험이 있고. 근데 네. 도자기 괄사는 특히 잘 깨져요. 근데 네. 요거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네. 가볍고 네.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얘가 자체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환원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제가 하고 나서 되게 가장 시원했던 부분이 이 뒤쪽이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아, 두피도 이렇게 하는 점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 데가 이제 축두골 네. 쪽은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생리통 심한 분들이 항상 옆머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옆머리 풀어주면 생리통이 또 좀 줄어들고 네네. 생식기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궁 쪽 약한 분들이 또 얼굴도 잘 붓고 비대증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디님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뒷골이 좀 아프거나 이제 네. 뭉친 느낌이 있을 자, 한번 텐데 뒤를 한번 돌까요? 네, 이렇게? 요 뒷머리를 그냥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 슥슥슥 굉장히 긁어주시면 시원해요, 되고, 이게. 네. 굉장히 시원하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뭔가 통한다, 막힌 게 뚫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하고 어깨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목도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고요. 어깨도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오신 분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원래 여자분들은 여기 어깨가 뭉치면서 목이 짧아 보이게 되거든요. 승모근이 커지면서. 근데 이게 풀리면서 목이 다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이 이거 뭐냐,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갖고 그때 갖고 있던 거 다 털렸던 기억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강도라든지 어느 점을 좀 찾아서 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여기 찾아오는 것도 되게 좋은 네, 방법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네, 제가 매달 알고 있는데. 셋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단 링크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원데이 클래스 있을 때 한 분 정도는 와서 이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정도만 알아도 엄청 큰 수확을 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말 그냥 긁는 정도? 우리가 네. 효자손으로 등 긁는 정도. 저 너무 올드한 예시. 그 정도라고. 저도 보시면 효자손 돼요. 자주 씁니다. 네, 그 정도 충분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몸에 열기가 확 올라와요, 이거 하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네, 진짜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좀 힘들거나 압박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린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주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계속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세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 전에 쓱쓱쓱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하고 났을 때는 아까 요 쇄골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밤에 이제 화장 다 지운 다음에 재생크림 네,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흡수율을 좀 높여주거든요. 아까 지금 연고 바르신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흡수율이 올라가요, 오히려. 또 얼굴도 건강해지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강제로 입꼬리가 올라가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혹시라도 지금 입꼬리가 좀 내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 있으면은 괄사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있는 거죠? 매달 하실 거죠? 예, 매달 있고요. 네. 또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괄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